김제 지평선 축제 기간에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축제재전위원회 관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자체 감사를 진행했던 김제시는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이 심원면 만돌리 해역에 폐류 양식어장 대체 개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고창군은 어업권자가 동의하면 대체 어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일 오전 9시 40분쯤 부안군 변산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주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80대 A씨는 불이 난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시 인구수가 지속해서 감소하면서 65만 명 선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 기간에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축제재전위원회 관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는 소식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해당 재전위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평선 축제의 개회식날 우리 모종의 의회에 뭉칫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의회 사무국 직원의 돈 50만 원이라고 해서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9월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김제 지평선 축제재전위원회 관계자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김제 시의원에게 한 명당 50만 원씩 모두 700만 원을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영비를 목적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려 해 지평선 축제재전위원회에 손해를 끼쳤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돈을 건넨 것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뇌물죄나 청탁금지법 등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A씨는 시의원들에게 청탁할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까지 축제 때 줬던 식권 대신에 시의원들이 축제를 도와주는 부녀회와 같은 주민들에게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도록 돈을 건넸다고 합니다. 내가 능력을 다는 큰 거, 잘못이다 이런 생각은 없죠. 축제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제 돈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차원이었죠 뭐. 또 지난번 취재진과 통화에서 사비로 돈을 건넸다는 말을 번복하고 재전위 운영비였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내가 줬다고 이제 터진 다음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비는 아닌데 내가 사비라고 얘기를 한 거지. 운영비에서 그 이사비에서 저리 받아서 했거든요. 거기에서 내 돈으로 이제. 돈 봉투가 전달됐다는 폭로가 나오자 자체 감사를 실시했던 김제시는 A씨를 제외하고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고창군이 심원면 만돌리 해역의 폐류 양식어장 대체 개발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해당 폐류 양식어장은 지난 2019년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에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의 후속 조치로 부안군에 있던 어장이 고창군 관할로 옮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촌계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창군은 5일 대체 개발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5일 오전 9시 40분쯤 부안군 변산면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주인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주택에서 연기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은 주택 거실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동이 불편하고 치매를 앓던 80대 A씨가 불이 난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폐업을 신청했던 남원시 인월 지리산 터미널이 운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남원시와 경남 함양군이 상생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남원시와 함양군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터미널 측과 상생 방안을 제안하면서 폐업 신청이 철회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터미널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가겠습니다. 전주시 인구수가 지속해서 감소하면서 65만 명 선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3월 전주시 주민등록인구는 64만 7,9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시 인구수는 지난 1월에는 65만 596명으로 65만 명대를 유지했으나 지난 2월 64만 9,362명으로 65만 명 선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지역 학교 시설이 개방돼 인근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학교 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 정비안 3건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비안은 학교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학교 책임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방 범위는 기존 체육시설 위주에서 학교 내 부대시설로 정해 학교 주차장 개방도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전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인력 특별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북도 농림당국은 농산물 주요 품목에 대한 공공부문 인력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농촌인력 중개센터를 활용해 국내 일손 돕기 참여 인원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또 농촌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제도를 확대해 지난해 대비 3만 4천 명이 증가한 30만 9천 명의 농촌 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1년 전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민은행 살인 사건 범인을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백 경사 몸에서 발견된 상처나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흔적 등을 분석한 결과 국민은행 살인 사건 범인인 이정학을 백 경사 피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현재까지 과거 용의자 3인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2년 9월 20일 백경사 피살 사건 발생 뒤 전북경찰청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120여일 만에 20대 A씨 등 3명을 유력 용의자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보다 더 단비가 있을까요? 전국에 내린 천금 같은 단비 덕분에 산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바짝 메말랐던 대기를 적셔줄 봄비가 내리면서 산불 위험이 낮아졌고 가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요. 6일까지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는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는 30에서 80mm, 수도권과 경남 내륙 20에서 60mm, 강원 동해안과 충청, 경북은 10에서 4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행히 비가 내리면서 산불은 잡혔지만 지난 사흘간 전국에선 53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1986년 이후 가장 짧은 기간 동시다발적으로 가장 많은 대형 산불이 발생한 건데요. 모두 3,091헥타르, 축구장 4,400개 면적의 숲이 사라진 겁니다. 보통 큰 나무 한 그루는 연간 5에서 10kg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4명이 하루 동안 숨을 쉬는 데 필요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또 공기 1리터당 7천여 개의 먼지 입자를 줄여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애써 가꾼 숲이 사소한 실수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올해 추석 전에는 SRT를 타고 전주 남원에서 수서로 갈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위원회를 열고 당정 협의를 거쳐 SR의 SRT 운행을 올해 9월부터 경부 호남선에서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사인 SR은 선로의 용량, 차량,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에 하루 4회씩 동시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전주 남원에서 서울 수서까지 환승 없이 직통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돼 도민들의 교통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망했습니다. 나아가 고속철도 운행 횟수 증가로 만성적인 SRT의 좌석 부족 현상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SRT는 수서에서 목포의 호남선과 수서에서 부산의 경부선만 운행해왔다고 합니다. SRT는 서울 강남권과 바로 연결되지만 전라선 노선이 없어
전주, 남원 등으로 오가는 승객들은 익산에서 기차를 갈아타야 했는데요. 이 때문에 전북, 전남은 국민 편의 차원에서 SRT의 전라선 투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SR이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서발 고속철도 확대 운행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노선 면허를 신청하면 철도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도사업자의 자격 적격성, 사업계획 적정성, 철도교통의 안정성 등을 검토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 노선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 덩달아 학생 수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초등학교 20곳은 올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지역을 떠나는 사람도 그만큼 늘게 될 텐데요. 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 대안은 있는지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전교생은 단 4명, 올해 입학생은 1명도 없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11명이었던 학생 수는 이제는 통폐합을 걱정할 정도로 줄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아이들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없어요. 애들 보기가 힘들어요. 골목에서. 그래도 우리네도 이래 다니다가 애들 소리만 나도 아주 엄청 반가움을 느끼는데 애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예요. 올해 강원 지역 초등학생 수는 6만 9천여 명. 10년 전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도 내 초등학교 4곳 중 1곳은 통폐합 추진 대상이거나 권장 대상입니다. 소규모 학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 강원 지역에서 신입생이 1명뿐인 학교는 20곳, 신입생이 아예 없는 학교도 20곳입니다. 신입생이 0명에서 1명뿐인 학교는 지난해보다 5곳 늘었습니다. 각 학교들은 자구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승마나 골프 같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농사노촌 유학생 제도를 통해 도시 지역에서 단기적으로 학생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16명뿐인 홍천 화촌초등학교. 아카펠라나 사물놀이 등 모든 학생이 함께하는 예술 통합 수업을 진행 중인데 학부모와 아이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자치활동 기획하고 행사도 주도해서 준비해서 기획해서 운영하고 이런 이제 기회들이 더 좀 많고 활발한 것 같고요. 예술 수업들을 학년을 이제 같이 통합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관계도 훨씬 좋고. 강원도교육청은 도심 과밀학급에선 찾기 힘든 1:1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작은 학교를 살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가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펼칠 수 있도록 예산이라던가 자료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역화를 통해서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큰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작은 학교로 다닐 수 있게 한다거나 아이들이 줄면서 학교가 문을 닫고 덩달아 지역이 쇠퇴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학교 만들기가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최영일 순창 군수가 국회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영일 군수는 지난 4일 순창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과 순창이 제2지역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을 찾아 지역 현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 순창과 인접한 광주를 제2지역구로 맡고 있는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과 민주당 김종민 의원을 잇따라 면담한 후 순창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제50회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이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남원 지역에서 열립니다. 올해 대회는 판소리와 민요, 무용 등 5개 부문의 13개 종목으로 나뉘어 치러집니다. 남원농악 전수교육관과 춘향문화예술회관, 광안루원 특설무대에서 열리며 판소리 명창부 대상 수상자에게는 대통령상과 상금 5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